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오하호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저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외에 스타트업을 열심히 찾고 있는 투자사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신 지원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모신 손님은요, 컨택터스의 우리 송희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둥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택터스의 대표 송희국입니다. 네. 둥지는 중소형 빌딩의 PM 서비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즉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둥지. 네. 둥지는 하여튼 뭔가 딱 와닿긴 한데. 네. 일단 회사 이름이 컨택터스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중소형 빌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중소형 빌딩이라고 하면 건물 관리를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최소 한 분 이상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분 또는 두 분 뭐 이렇게 네네. 계시죠. 네. 뭐 이렇게 교대도 막 하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24시간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네, 뭐 건물주분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건물주분들이 갖고 계셨던 건물 관리의 고충들을 제로로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네네. 기존에 들어갔던 나의 대체를 위해서 고용했던 관리소장님 그 한두 분의 역할까지도 네. 좀 더 저렴한 비용에 네. 대형 빌딩 수준의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체를 한다로 네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타겟으로는 뭐 중소형 빌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정확하게 정의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전국에 상업용 빌딩으로 등록된 숫자는 한 47만 동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0,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즉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뭐 100평짜리 건물 30층 네. 상당히 큰 건물이라고 생각은 되시지만 네네. 막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크시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 이하의 건물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네. 기준상으로 47만 동 중에 한 45만 동 정도가 중소형 빌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건물들이 중소형 빌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주해 있는 팁스타운의 한 건물도 네. 이렇게 저희는 S2에 입주해 있는데 네. 거기도 아마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팁스타운 S1부터 아마 S7까지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아, 몸이 대상이 될 정도로. 네, 오히려 아닌 건물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네네. 빠르실 텐데 어디가 안 됩니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테헤란로 대로에 있는 큰 빌딩들, 네네.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뭐 IFC나 네. 뭐 파크원, 네네.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 뭐 예를 들어 D타워, 네. 딱 그 일대에 있는 대형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일대 대형 빌딩들을 제외하고 네. 이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해당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큰 빌딩 빼고 이면에 있는 모든 건물 건물들은 네. 다 우리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데 대표님 왜 갑자기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로 얘기 드리면 조금 이제 긴 세월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연세 창업을 했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ROTC 장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6년 2월 달에 이제 해병대 장교 전역을 하고 네. 3월 2일에 네. 친구 2명이랑 사업자를 냈어요. 네. 그때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세무사 친구, 노무사 친구랑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네. 흔히 말하는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한 거죠. 네.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제 세무, 노무, 그다음에 산재 관련된 이슈들밖에 없는데 네. 그 산재 이슈는 이제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이제 정말 16년부터 개척 영업을 하면서 네. 흔히 수도권에 있는 제조사 대표님들 시화, 반월, 뭐 장항공업단지 지금도 사실 내비 없이 다 다닐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이랑 이제 그때 영업을 하면서 만났던 비즈니스가 연장선으로 가면서 네. 한 20년, 19년 정도 됐었을 때 엑싯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조사 대표님들 M&A나 상장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한 4, 5년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또 제가 제공했던 게 돈 관련된 이슈였고 네.
엑시트 하시면 무조건 꼬마 빌딩 사세요. 네.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도림이라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로컬 중개사 하고 계시고 네. 그 바로 옆 가게에 어머님이 인테리어 하고 계신데 네. 네. 아버님이랑 19년, 20년에 이제 꼬마 빌딩 한 8채를 매입해드렸죠. 근데 꼬마 빌딩은 이제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사고 나서 이제 페인 포인트가 바로 직결되더라고요. 네. 관리라고 하는 이슈, 그리고 영세한 지역 기반의 관리회사들을 만났을 때 네. 제가 기존에 제공을 했던 퀄리티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봐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의 친구들에게는 제가 좀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하고 네. 나름 이제 권리 형태로 받고 나온 게 이제 둥지의 초기 사업 자금이 됐고 둥지가 그때 21년 3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서비스에서 만났던 인연이 이어지는 거네요. 예, 실제로 초기 투자해 주셨던 3억의 엔젤 투자자분들이 다 네. 건물주분들이시고 네네. 아직도 서비스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네, 엑시스를 하시고 맞습니다. 그 돈 중에 일부를 이제 꼬마 빌딩 사신 거네요. 네, 네, 네. 다 그- 그런 케이스시죠. 네네. 그 이제 뭐 또 때마침 또 우리 가족이 또 뭐 이렇게 하고 네, 하니까 네, 네. 이렇게 그 일에 관여를 하게 되셨고 이게 네, 스토리라인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네. 네.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어거지로 맞추면서 이제 사업을 해오지 않았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 빌딩의 어떤 관리의 문제점, 네. 저희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고, 맞습니다. 이 부분 내가 그럼 개선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창업에 도전을 해서 지금 네. 컨텐텍스를 네. 만들었다. 맞습니다. 사실 기존의 FM 시장, 건물 관리 시장은 현금이 되게 많이 도는 시장입니다. 지금도 많이 돌고 네. 있고. 근데 제가 딱 포인트로 잡았던 건 이 현금이 도는 시장 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안 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1세대 시설 관리 회사들은 전부 다 HR 형태로 사람을 파견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네. IoT 기반의 저희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었을 때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고 네. 만족도는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배팅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 주위에서 보는 아마 회사를 큰 건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조그만 중소규모 빌딩에 가면은 다 관리실이 있고 네, 뭐 아저씨들이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또 관리사무소도 조그마한 게 있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네.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걸 우리가 기술 기반으로 바꾸고 있다.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IoT 기반의 평시 관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의 소장님들이 사실 하루에 근무 시간들을 정리했었을 때 유휴 근무 시간들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리고 정작 어떤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네.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네네. 저희의 인력들을 조금 더 고급 인력들을 네. 고용하고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인력들을 고용하면서 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거점에서 페트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유휴 시간들을 최소화하고 전문 인력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였다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IoT 기반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건물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시는 형태일 텐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술의 힘으로 좀 그런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떤 네네. 부분입니까? 저희가 도입하는 IoT들은 정말 다양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시로 하나 들자면 최근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전기세가 한 2번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연면적 한 300평에 들어가는 건물의 월 전기세는 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40% 올라갔다 보시면 네. 건물주분들이 기본 고정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IoT들 중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대 이후에 온오프를 저희가 원격으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사들이 8시에 퇴근을 한 이후에는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항상 켜져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것들을 8시 이후에 오프를 하고 임차사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다시 온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IoT들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나가는 고정비들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한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뭔가 뭐 IoT 기반을 한다면은 뭐 센서도 설치를 한다라든지 원격에서 관리도 할 수 있으려면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고,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건물 하나를 저희가 수주를 했다. 네. 그럼 뭔가 고정비가 투자가 되는 건가요?
고정비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투자가 되는 건가요? 뭔가 센서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비용들이 저희 월 관리비에 다 녹아져 있고요. 네네. 네, 저희가 그런 용역사들과 캐피털 계약을 통한 이제 최소한 단가를 통해서 네. 월 관리비에 녹여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네네. 건물주분들은 둥지랑 체결하는 단가 내에서 그런 D 플러스 한 달 이내에 이런 네. IoT들이 도입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시면서 네네. 내 건물 또 한번 방문했었을 때 네. 둥지가 계약하고 나서 네. 단순히 브랜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임차사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IoT들이 도입되면서 네. 이들이 뭔가 관리를 하구나 라는 느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런 건물 관리, 네. 뭐 건물 관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큰 틀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구독 모델 안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지금 얘기를 했던 시설 관리입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저희 고급 인력들이 출동을 해서 페트롤 형태로 수리를 하는 시설 관리 모델이 있고요. 그 건물에 사용하는 테넌트들에 대한 임대차 관리입니다. 즉 그게 공실이 됐던 재계약 시즌이 됐던 그 임차사들에 대한 미납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물주분들이 그런 청구서 월세를 받기 위한 청구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여러 가지 세무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임차사가 미납이 됐었을 때 법률적으로 명도를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 기반의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칭하는 행정 서비스 총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 분들이 그 동안에는 뭔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파견 형식으로 하는 곳이 네.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네네. 뭐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던 어떻게 보면 계약을 우리랑 바꾸기만 하면은 네네. 뭔가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네네. 이게 우리의 이제 주장이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둥지가 실제로 가장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 고객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가장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는 고객 본업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둥지의 상업용 부동산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업을 갖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님들이시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거나 좀 시간을 여유롭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존의 1세대 HR 형태의 파견 서비스를 이용받으신다 한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서비스들 중에 시설 관리 일부만 아마 제공받으셨을 거예요. 결론은 저희는 훨씬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단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설 관리 이외에 임대차 관리와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마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희가 누리게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30억의 자산을 은행이나 증권사의 PB에게 맡겼을 때 따로 레포팅을 받지 내가 신경 쓸 건 크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했었을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모델들을 마치 부동산의 투자 자체를 금융상품에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해드리기 위해 네. 둥지 서비스가 철저하게 세팅되어 있다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사 분들은 굉장히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네네네. 흥미를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아까 페트롤 형태로 계속 어떻게 순찰을 도는 것처럼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고객사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하는 건물은 지금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건 서울 일대이고요. 서울에 올해 빠르게 좀 성장해서 한 70개 정도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정도면은 지역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 홍대 여기 바로 근처에도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네네. 이제 유명한 가수분 엔터 사옥이 바로 이면에 있어요. 네네. 사옥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건물들을 관리하는데 네. 조금 고무적인 건 관리하는 건물의 전체 자산 규모가 지금 1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투자 검토하시는 이제 투자사들 중에 금융권 투자사가 되게 많아요. 은행 쪽이나 기존에 이제 뭐 좀 다른 금융 계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관리 건물 대비 숫자 대비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단편적인 케이스로 이제 은행권에서는 저희랑 같이 대환 상품 만들겠다고 여러 금융사들이 지금 조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안에서 대환 규모만 지금 5천억 정도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환 상품을 만들고 있는 POC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러면 70개의 건물이 서울에 이렇게 쫙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가? 삼성동에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이런 강서 일대에 네. 건물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네. 이쪽에 거점을 하나 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페트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우리가 감지가 되면은 네, 사실은 나가는 방식, 네 맞습니다. 파견이라기보다는 방문하는 출동을- 출동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동하는 인원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전문적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6명 운영하고 있고요. 6명이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캐파는 한 12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인당 한 20개 정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네네. 오늘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저희가 인당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하는 건물들이 군락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네. 현재 20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최대 30개, 40개, 50개 더 늘어날 요량들이 있고요. IoT들이 더 도입됐었을 때 관리하는 건물들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네네. 저희 6명의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 흔히 군대에서 각각의 주특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물에서는 소방, 전기, 영선, 조경 등 여러 가지 요구하는 스펙들이 다 다릅니다. 네네. 저희 인력들 한 명 한 명들은 이제 다 그런 주특기들을 갖고 있는 네. 대형 빌딩 관리회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뭐 채용을 하신 분들이겠군요. 네, 현재 초기에는 한 3분 정도는 스카웃을 했고요. 네네. 최근에는 저희와 비슷한 모델들을 제공했던 1세대 대형 빌딩 관리 회사의 인원들이 이제 네. 어떻게 구인을 통해서 네. 구인 공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네네. 나름 한 3대1, 4대1 정도의 네. 미약하지만 네.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는 몇 명 정도가 그러면 되는 현재 지금 23명의 인원들이 23명. 근데 네. 이렇게 실제 건물 관리하면서 하시는 분들 아까 6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아시다시피 초기에 사스 모델, 그러니까 저희는 ERP 프로그램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개발 인력은 4명 정도 지금 네네. 있고 저희도 팁스 연구 과제실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인력들이 있고 네. 말씀드렸던 행정 지원의 인력들이 현재 또 한 5명 정도 있고 네네. 그다음 중개팀 인원도 한 6명, 네. 나머지 이제 운영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건물이 월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급격하게 한 4, 5개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들이 숙달이 돼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여비의 인력들을 8월, 9월에 거쳐서 조금 많이 고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비즈니스가 거의 뭐 스카이 라케팅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저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빠르게 늘어났고요. 네네. 현재 저희 광고비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쓰고 있어요. 네. 거의 지금 레퍼런스로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올해 연말까지 관리하는 목표 건물이 120개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 한 500개 정도 되는데 네. 월에 내년부터는 한 30개 정도 늘어나는 것들을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건물당 객단가를 한 80만 원 정도가 평균 저희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과금 모델은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당 80만 원 과금했었을 때 내년에 저희가 나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시면 아마 투자자분들이 둥지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는 아마 지금 벌써 계산하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건물당 월정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구독 모델로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나 네. 아니면 재계약, 그 다음에 하자 고소가 발생했을 때도 실비가 들어간 요소들이 있어요. 좀 내부 정보이긴 하지만 인력들이 들어갔었을 때 어느 정도 실제 정비가 들어가는 요소에서 큰 수요건들은 실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벤트 매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저희 원래 타겟은 15억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이미 15억은 초과 달성을 했고요. 한 20에서 25억 사이로 아마 올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려를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투자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투자 라운드는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말부터 한 25일자 네. 부터 시작을 했고 되게 다행히 또 이제 시장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벌써 내부 IR이 마무리되고 투심 단계에 있는 회사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커밋을 해주신 회사도 있고 지금 이제 막 검토 단계에 들어간 회사들도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잡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한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10월 말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럼 이전에는 일단 투자를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이전 라운드에는 7억 정도 받았고요. 네네. 원래 목표 금액이 한 5억 정도였는데 네. 이제 팁스 연구과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 특허를 진행해 주셨던 IPS라고 하는 특허법인에서도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2억을 추가 투자를 해주셔서 네. 목표 금액 5억보다는 추가 모집돼서 7억이 클로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작년인가요?
네, 작년 네. 작년 6월 달 정도. 네, 작년 6월에 흔히 말하는 그때가 프리 시리즈 A 정도 단계. 네, 맞습니다. 그럼 프리 네.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시리즈 A 단계에 저희가 맞습니다. 다 받고 있고 네, 네. 시리즈 A는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10월 달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러면 시리즈 A의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 네, 네. 예, 그래서 뭐 회사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네, 네, 이야기를 네.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또 성장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재 어떤 겁니까? 일단은 내부에서 되게 기세가 좋고 기운이 좋아서 저희 직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했을 때 저희가 수많은 워게임을 했었을 때 네, 네. 저희 팀장들이 다 장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업무 강도가 되게 세서 저희가 낮은 업무를 보고 밤에 이제 끝장 토론이라는 걸 해서 네. 정말 24시를 넘어갈 때도 있는데 네. 끝장 토론 결과 때도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럼 과연 어려운 미션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도출했는데 되게 일맥상통한 의견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까? 네. 어떻게 하면 더딘 걸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결국은 이게 클라이언트 발굴과도 네.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둥지의 클라이언트들은 중소형 빌딩 건물주분들입니다. 네. 상당히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고 네. 오히려 내가 건물주인 걸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시다 보니까 네. 이분들을 어떻게 많이 만나고 접점을 가져갈까가 사실 이번에 투자사에게 저희가 요청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네.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객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뭐 입소문 내지는 뭐 소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현재는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 근데 저희 CPC 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광고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좀 팔로를 얻었던 거는 이제 건축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신축 건물은 당연히 CS가 안 돼요. 짓고 난 다음에. 네네. 하지만 짓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들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CS부터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또 그런 새로운 팔로들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수들을 확보해 나가는 지금 단계에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산가 분들에 대한 DB를 많이 갖고 계신 투자사와 연결되기 위한 저희의 니즈도 현재는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가 그래도 되게 잘 돼 있을 거잖아요. 오히려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들어갔었을 때 기왕도 쓴 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은 거고. 중소형 빌딩을 지을 때 네. 설계 사무실이랑 미팅을 할 때 설계 사무실조차도 이런 스마트 IoT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관리하면서 들어갔었을 때 후 영업을 하고 네. 후 영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네. 오래된 구축 건물보다 신축 건물이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이해를 했고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다시 아마 뭐 만나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가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요새 뭐 우리 이 스타트업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진출이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소규모의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전 세계에 다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지 않은 시장이라 굉장히 좀 글로벌 진출이 막연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좀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 뭔가 도전해 보신 그동안의 어떤 뭐 성과 내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휴가를 빙자한 사실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중소형 빌딩은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만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LA 쪽, 그러니까 미주의 서부, 네. 서쪽, 그 다음에 올해 6월달엔 제가 이제 동부 쪽 뉴욕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일대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이 진출 가능한지를 검토를 했고요. 네. 이제 베트남 진출을 할 수 있는 또 파일럿 테스트 기회까지도 최근에 또 얻게 되었으니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네네.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프로테크는 네. 핀테크만큼이나 해외 진출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네.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근데 프로테크 내에서 뭐 중개도 있고 뭐 설계도 있고 시공 뭐 자산 컨설팅이 있지만
이 FM 서비스는 법의 제도에 가장 낮은 기준이 부합되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해외 제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가장 용이한 부동산 파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해외도 뭐 주무구식인 거는 마찬가지다. 어느가 심지어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뉴욕 또한 네. 흔히 말하는 내 주변에 유학생들은 있잖아요. 네네. 그 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기에 너무 쉬운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예 안 돼 있고 네. 일단 시설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되게 낮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이야기 듣기로는 조만간에 베트남에 가서 뭔가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네. 베트남에서는 어떤 걸 시도해 보실 계획입니까?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검증부터 하게 될 예정이고요. 미리 여행을 다녀왔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를 통해서 해외에 가 있으면 그쪽 시장 이런 것들도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줘 라고 했었을 때 누수가 생기면 그냥 이대로 살 수도 있겠다. 크게 컴플레인이 안 생길 수도 있겠다. 역치가 되게 높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일단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 타겟해서 미팅하려고 하는 분들 또한 오래전에 한국 분들이 가셔서 사업을 통해서 중소형 빌딩을 갖고 계신 한인 분들이 일단 1차 타깃이다 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 달에 베트남에 가서 이제 그런 기회를 엿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 좋은 기회 있기를 좀 바라고요. 네. 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뭐 대표님이 아마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혼자 또는 아마 지낸다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팀 네네.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26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저희는 이 조그만한 회사의 팀은 한 5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 규모보다는 팀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 영역 자체가 넓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원들보다는 조직을 먼저 좀 세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각 조직원들에 대한 파트장, 즉 네. 팀장들은 말씀드렸던 이제 업무 강도가 가장 센 ROTC 장교 선후배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병대 장교입니까? 3명은 해병대 장교고요. 이제 3명은 나머지 3명은 네. 이제 그냥 육군 장교 네. 출신인데 네. 뭐 해병대다 육군을 떠나서 ROTC 장교 출신들이 업무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초기 제공하는 시설 관리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네. 업무 강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감내할 수 있는 인원들로 초기 세팅을 했고 네. 현재는 초기보다는 복지 여건이나 업무 네.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돼서 현재는 이제 전문 직종의 기존의 그 현업에 가장 유사하게 근무했던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회사 분위기가 군대가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나름 자유롭긴 네.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직접 한번 삼성동 사무실 네, 방문해 네. 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완벽된 건 아니니까 네. 우리 관심이 있을 만한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둥지는 단순히 PM 서비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나아가서 AM, SM 매니지먼트로 넘어가기 위해 최적화된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고객들이 가장 니즈를 갖고 있는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타 회사들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즉 고객을 발굴하는 목적과 그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탁월한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둥지에 타겟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그려나갈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한 AM 서비스에 오히려 기대치를 갖고 둥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뭐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또 이전에 또 창업을 이미 해보셨고 네. 그 창업 현장에서 맺었던 끈끈한 어떻게 보면 좀 인맥이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것도 고객으로 네,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괜찮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나 아니 주변에 물어보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우리 둥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